안녕하세요. 닥터강입니다. 뷰티랩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주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상징적이면서도 종종 오해받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10단계 한국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10단계라고?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럴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또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문화적 기원부터 실제 피부 과학적 효과, 그리고 흔한 오해들, 정말 그렇게 매일 많은 제품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볼게요. 소위 10단계 루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일 클렌저, 두 번째는 폼 클렌징, 그리고 세 번째는 각질 제거제, 그리고 네 번째는 토너, 다섯 번째는 에센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럼 또는 앰플, 일곱 번째는 마스크팩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이크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모이스처라이저, 이제 로션이고요. 열 번째는 아침에는 선스크린이고 이제 저녁에는 팩을 다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조차 매일 10단계를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은 원래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소개된 것이었고요. 이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다, 뭐 이런 걸 소개하려고 한 내용이지 이거를 모두 따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철학인데요. 부드러운 관리, 충분한 수분 공급, 그리고 교정보다는 예방, 그리고 꾸준함이죠. 네, 이제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과학이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더블 클렌저라고 1, 2단계. 이건 특히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이나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오일 베이스드 클렌저 또는 이제 밤 클렌저가 그런 제품들을 수성 클렌저보다는 더 잘 녹여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폼 클렌징이라고 해서 땀과 잔여물을 씻어내는 거죠. 이제 진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그냥 폼 클렌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 과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라이프 스타일과 또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균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각질 제거인데요. 각질 제거는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그 피부결을 매끄럽게는 해주는데 과하게 하면 피부에 오히려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민한 피부 타입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라 이런 말을 좀 권하진 않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정말 피부가 예민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거 단계를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강한 산이나 스크럽을 많이 하시게 되면 붉어짐, 각질, 트러블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6단계 이제 토너, 에센스, 세럼인데요. 이 세 단계가 사실 한국 스킨케어가 정말 빛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토너, 에센스, 세럼은 정말 빼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너 같은 경우는 pH를 재균형하고 수분을 더해주고 이제 에센스는 수분 기반의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또 준비시켜주고요. 세럼 같은 경우는 타겟팅된 성분들을 전달하고요. 이렇게 수분을 층층이 쌓는 방식은 피부 장벽 건강과 탄력을 개선하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충분히 수분이 공급된 피부가 더 좋은 기능을 하고 또 염증도 적고 더 젊어 보인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세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이 다른 레벨에서 작용하면서 누적 효과에 기여하는 거예요.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7단계인데요. 이거를 미니 페이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럼이 흠뻑 적셔져 있고 시트가 차폐층을 만들어서 성분들이 또 침투하는 걸 또 도와주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15분만 해도 피부 수분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한다고 해요. 이제 하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일시적인 부스트지 일상 루틴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8단계 아이크림인데요. 이 단계는 좀 더 선택사항이에요. 이제 일부 피부과 의사들은 그냥 얼굴용 모이스처라이저를 눈 주변에 그냥 가볍게 바르면 된다. 하지만 아이크림은 더 순하게 만들어지고 붓기나 잔주름을 위한 펩타이드나 카페인 같은 활성 성분들을 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눈 밑 부분이 민감하시다면 그 부위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쓰시는 게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9단계는 모이스처라이저 단계인데요. 세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이 모든 걸 잠궈줄 제품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모이스처라이저는 경피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그 탱탱하고 촉촉한 질감을 또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지성 피부도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벼운 젤로도 놀라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선크림이거든요. 이제 한국은 선크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은 종종 진보된 UVA, UVB 필터를 포함하고 피부에 더 가볍게 느껴져요. 매일 SPF를 사용하는 건 가장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도구이고요. 많은 한국인들이 중년까지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다른 건 다 생략하더라도 최소한 선크림은 매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원장님 저 네. 소개팅에 지인이 잡아줬어요. 네. 급하게 피부가 좀 좋아 보여야 되는데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급하게 이렇게 피부가 좋아져야 될 때는 사실 그냥 일반 케어 루틴보다는 우리가 스킨을 하고 마스크팩을 한 3, 40분 정도 하거든요. 3, 40분 정도 하면 이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오히려 이제 에센스나 세럼을 바랐을 때보다는 좋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머지 화장을 하시고 소개팅에 바로 가시면 돼요. 네. 그린라이트인가요? 저는 실컷 마스크팩 하고 나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수서가 매트한 거를 다시 바르면 돼요. 피부 안 좋아 보이게. 원장님 피부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트러블 막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뭘 안 바르는 게 좋은가요? 아, 이게 또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사실 저는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는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가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사실 일시적으로 갑자기 안 좋은 것들은 약도 드시고 아주 연한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연고 같은 걸 좀 바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빨리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바르면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는 제품이 많을수록 피부가 좋아진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피부가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층에 흡수가 되는 데는 이제 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을 뭐 여러 가지로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활성 성분들을 잘못 레이어링 하면은 피부 장벽을 오히려 또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 10단계 루틴을 따른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또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틴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단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3단계 정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글래스 스킨을 하룻밤 만에 만들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이건 또 잘못된 오해인데요. 그래서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종종 티피컬 케어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데 갑자기 근데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마스크팩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장을 했을 때 좀 더 피부 표현이 잘 되는 경향도 있고 촉촉하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좋은 피부는 얼마나 많은 제품을 쓰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고급 10단계 루틴을 사용했는데 여전히 자극이나 여드름이 있는 환자들을 봤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피부에 맞는 모든 제품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내가 맞는 또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반대로 3단계 루틴, 클렌저, 세럼, 선크림만 하는데도 빛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환자들도 봤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방법을 믿지는 않고요. 각각의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조언은 이제 필수품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각질 제거제는 정말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제품, 특히 산이나 레티놀 같은 활성 성분을 천천히 도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계절,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에 따라서도 변해요. 그래서 루틴은 고정된 게 아니고 유연해야 하고요. 봄에서 여름철 넘어가는 이 계절 같은 경우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거나 뭐 옷감을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일로 바꿨다, 그런 분들도 갑자기 알러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계절에 따른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루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킨케어를 셀프케어로 재정의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아름다움에 관한 게 아니고 의식과 인내 그리고 기쁨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은 감정적인 요소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밤에 7단계의 차분한 과정을 거치는 게 치료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함이 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최근 몇 년간 변화를 봤어요. 스킵 케어나 스킵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는 더 적은 제품, 더 나은 포뮬러, 그리고 의도적인 루틴입니다. 그래서 10단계 한국 스킨케어 루틴이 천재적인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마케팅이었을까요? 솔직히 이건 둘 다 조금씩이에요. 그래서 이 루틴은 한 세대의 수분 공급, 레이어링, 자외선 차단, 그리고 피부에 부드럽게 대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 필요한 건 또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것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피부 타입, 그리고 개인적 철학에 맞는 루틴을 좀 만드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스킨케어는 절대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케어처럼 좀 느끼셔야 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인젝터블, 필러, 보톡스, 그리고 비수술적 컨투어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한국이 왜 다르게 접근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저는 닥터 강이었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